안녕하세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무패와 함께 맨시티를 뒤쫓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승격팀 루턴타운과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루턴타운과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 10월 7일 밤 8시 30분 루턴타운 홈구장 캐니워스 로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그 홈팀 루턴타운이 어떤 팀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하부리그에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138년 구단 역사 동안 1부 리그에 단 17시즌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올라갔고 여기서 5위 팀인 코벤트리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연장전까지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승부차기 끝에 5대4로 승리를 거두면서 극적으로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무리병 미드필더, 만 29세의 특판주 같은 경우는 구단의 역사를 함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웨스트햄 유스였으나 5부 리그였던 루턴타운으로 임대를 가서 4부 리그 승격에 견인을 했었고 그리고 루턴타운을 완전히 이적한 다음에는 리그 2가 4부 리그였습니다. 플레이오프 끝에 3부 리그로 승격을 했고 리그 1에서도 다시 곧바로 챔피언십 승격을 한 데 이어서 지난 시즌에 마침내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여러 리그부터 뛴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판주는 거의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면서 구단의 새 역사에 함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 규모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구단이다 보니까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팀 크룰 골키퍼, 네덜란드 대표팀 골키퍼였습니다. 노리치 시티에서 뛰었던, 과거에는 뉴캐슬에서 뛰었던 팀 크룰 골키퍼와 니스에서 로스 바클리 같은 경우는 원래 에버턴과 첼시에서 뛰었었습니다. 이 두 명 영입한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프리미어리그와 인연이 있는 선수를 영입한 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널에서 루콩가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나머지는 맨시티 유망주인 카보레를 임대로 데려왔고 과거 메뉴에서 뛰었던 타이틀 추격자를 또 임대로 버밍엄 시티에서 데려왔고 현재 메뉴 유망주인 맨기를 영입한 것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루턴타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단 이적료 가치가 가장 낮은 팀입니다. 8,530만 유로로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1억 유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승격팀인 셰필드도 1억 3,500만 유로 이상의 선수단 가치를 기록했고 벌리 같은 경우는 무려 2억 2,70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 같은 경우 5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1군 선수단이 25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평균 이적 가치 같은 경우는 리버풀이 3,323만 유로로 첼시나 메뉴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본선 때문에 매우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선 같은 경우는 선수 개개인의 이적료 가치가 2,377만 유로밖에 되지 않음에도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루턴타운의 선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에 속하다 보니 그리고 이것이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승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루턴타운이 2007년 8월 시즌에 더비 카운티가 기록했었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소 승점 11점 기록을 깰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비 카운티가 1승 8무 29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었습니다. 루턴타운이 이를 깰 것이라는 추측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승 1무 5패로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그래도 지난 주말 에버턴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더비 카운티보다는 조금 빠른 시즌 시작을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그컵까지 포함하면 사부리그 팀인 질링엄 앵거에는 3대2로 승리하였으나 이 경기는 홈경기였습니다. 3부 리그 팀인 엑시터 원정에서 상대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0대1로 패하여 조기 탈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승 2무 5패로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있었던 에버턴전에서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루키어와 모리스의 골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보면 승리가 상당히 놀랄만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버턴에게 23회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득점수도 에버턴이 89골, 루턴이 0.9골이었습니다. 즉, 에버턴이 3대1로 승리할 만한 경기였지만 카민스키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통해 에버턴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온 루턴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 위협 그래프를 살펴보면 루턴타운은 전반에는 잘 싸웠습니다. 24분에 공격을 이어가면서 선제골을 넣었고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다가 역습으로 31분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버턴에게 말 그대로 맞았지만 41분에 실점한 것을 제외하고는 카민스키 골키퍼의 환상적인 선방 덕분에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루턴타운은 그 홈구장이 상당히 독특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구장 규모는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십, 일부 리그일지라도 가장 작은 구장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원정석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 일반 가정집 아래에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집들이 구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면 경기를 공짜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장입니다. 그라운드 크기도 세로 100m 그리고 가로 65m입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장 그라운드 사이즈는 세로 105m, 가로 68m입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그라운드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좁은 그라운드에 빨리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톱 3 선수들이 좁은 그라운드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가 작은 만큼 역습할 때의 속도가 상당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역습 속도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원정팀 토트넘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5승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인 아스널과 함께 무패를 달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한 두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가 지난 주말 올드햄튼 원정에서 패하면서 첫 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널과 승점도 동률이고 골차이도 동률이지만 하지만 골수에서는 토트넘이 17골로 아스널의 15골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말에 맨시티와 아스널이 맞대결을 가질 예정입니다. 즉,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맨시티와 아스널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다면 토트넘만이 루턴타운을 이기면 바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이 맨시티를 이기더라도 토트넘이 루턴타운에게 더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하면 1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무패 행진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입니다. 전라북전에서 토트넘이 먼저 실점하였으나 손흥민 선수의 하트릭을 통해 5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고전하였지만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어 2대1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리버풀전은 오프사이드 논란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하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전체 슈팅은 20회로 이 중 9월에만 6골을 넣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의 선수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경쟁 선수들을 놓고 보면 올리 와킨스가 4골 리더홈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모하메드 살라가 2골 리더홈으로 4개의 공격 포인트, 풀리엔 알바레스가 2골 리더홈으로 4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페두르 네트가 1골 3도움으로 4개의 공격 포인트, 트리피어가 4도움으로 4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제로드 보헨이 3골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팀 성적도 상당히 좋고 공격 포인트도 가장 많으니까 9월 이달에 선수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일상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